자, 이것도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다 그랬죠?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령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거 2법 위반이에요. 2법 위반. 자, 이것이 이제 공부할 게 또 많은데, 자, 봐보세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누구에게만 부과된다 그랬어요? 아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과돼요. 됐죠? 그러면 이 3년 동안 중개업에도 종사할 수 없고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없어. 3년간 시험도 못 봐요. 중개업도 못하고. 왜? 결격. 그리고 이제 이건 시험도 못 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면 돼요. 중개업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시험도 못 봐. 취소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격 취소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읽으세요.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 정지는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자격 정지가? 예? 서공에게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건 6개월 자격 정지 받으면 6개월 동안 일 못해요. 3개월 받으면? 근데 이것도 오로지 어느 법? 공인중개사법. 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중요해요. 다른 건 모르더라도 벌금하고 자격 정지는 무조건 중개사법이에요. 벌금하고 자격 정지는. 왜 그러냐면, 자, 7번 봐보세요. 자, 7번 봐보세요. 형법 위반을 해서 형법에서도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그 옆에다 결격사유 아니라고 적으세요.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건 뭐더라도 자격정지하고 벌금은 오로지 중개사법이야. 형법 위반해서 자격정지 받으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그건 개념이 틀려. 여기서 자격은 무슨 자격? 아니, 여기서 자격. 저건 중개사법을 못하게 하는 거고, 형법에서 자격정지, 자격은. 내가 기초 강의 할 때 하고, 1월 달에도 했어. 3, 4월 달에 안 한 것 같지만. 다 까먹었지? 까먹었어. 까먹었어. 늦게 왔고, 여기는. 변호사. 밖에 나가 있어. 오늘 비만 왔으면 밖에 내보낼 건데, 비 쫄딱 맞게. 그렇죠. 여기서 자격이라는 것은 형벌이거든요, 형벌. 아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형벌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선고권, 피선고권, 공무원이 될 자격, 이런 걸 말해요. 이걸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격정지야. 선고권, 피선고권, 공무원이 될 자격. 이걸 일정 기간 못하게 하는 자격.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정지하고 저기 우리 중개사법 자격증 개념 자체가 틀리죠. 개념 자체가 틀려. 그래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자격정지하고 벌금은 오로지 어느 법이다? 그렇지. 온리 공인중개사법. 온리. 그래서 이건 결격이 아니에요. 개념 잡았어요? 이거 적어놨어요, 옆에다가? 아무 데나 적지 말고 그 동그라미 2번 옆에다 적어야 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요? 등록이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한다? 3년간 중개업 할 수 없다고 했죠? 결격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뭐요? 줄여서 뭐다? 개공.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자,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이 단서가 문제예요. 이제 가장 여러분들 괴롭힌 것은 이 단서가 문제예요. 단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단서가 다음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된 경우는 3년 결격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이거 이제 수험생을 괴롭힌 건데, 자, 이거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3년 결격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개인 개공이 뭐 했을 때? 사망.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거 배울 때, 이건 아까 배울 때 기억나요? 실효 사유도 되지만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법인 개공이 해산했을 때. 자, 이건데, 자, 이것은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필치. 무슨 치? 필치. 자, 두 번째, 결격 사유. 무슨 사유? 결격 사유로 이거는 임의적이요, 필요적? 필치. 그리고 등록 기준 미달. 이건 필요적이요, 임의적이요? 임의적. 임치. 자, 일단 이거 필치, 임치 이거 적어 놓으세요. 그럼 다 취소 사유로 맞죠? 그럼 이제 왜 3년이 취소가 됐는데 3년이 적용되지 않느냐? 분석 들어갈게요. 분석 들어가는데 1번하고 3번은 큰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고 이제 2번이 이거 이 사람 죽인 이거 항상 여러분도 괴롭힐 건데 봐보세요. 1번부터 설명할게요. A 개공이 사망을 했어요. 중개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사망할 때 등록 효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실효가 되면 취소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죽은 사람에게 취소시켜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취소되면은 원칙적으로 몇 년 못하게 돼 있어요? 3년. 3년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3년 지나니까 빨리 일어나서 중개하러 가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등산 가다가 한번 깨워봐. 묘 있으면 일어난 거 안 일어난 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취소가 됐지만 3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 이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1년 동안 괴롭힐 건데 이거 설명할게요. 딱 두 가지만 설명해 볼게요. 딱 두 가지. 자,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한정 후경 개시 심판을 받았어. 법원으로부터. 그럼 결격사유 시작됐어, 안 됐어? 그럼 언제 벗어난다? 종료. 종료 심판을 받을 때 벗어난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서 벗어나요. 근데 개시 심판이 떨어지면 이제 개공이 결격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양주 시장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시켜야 돼 있어요. 이건 법원에서 이루어지면 알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개시 심판 자체가 결격 사유니까, 그죠? 그러면 남양주 시장 등록 관청에서 반드시 취소를 시킨다고 등록을. 그러면 취소되면 원칙은 몇 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지금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면 원래 여기서 벗어나야 돼. 늦은 데서. 근데 밑에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왜? 결격 사유 때문에 취소됐기 때문에. 개시 심판 자체가 결격 사유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결격 사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이제 나중에 문제 계속 풀 때 이거 나오겠지만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결격 사유가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전부요. 많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3년이니까 헷갈려요. 봐보세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우리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그러면 결격 사유가 시작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이때부터 몇 년간? 3년간 결격이라고 아까 배웠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요. 근데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떨어지면, 이거 법원에서 내려요. 형벌이니까. 그러면 남양주 시장이 알게 되면은 등록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취소를 시켜요. 결격 사유면. 그럼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몇 년? 그럼 여기도 결격 사유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늦게 벗어난 데서 벗어나야 맞는데 이 등록 취소일로부터 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요. 벌금형부터 3년은 적용받아요.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등록 취소 단서잖아요. 등록 취소 단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부터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결격 사유만 적용된다. 자, 혹시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거 계속 하면 돼요. 문제 풀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 세 가지는 취소가 됐지만 3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돼요.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결되니까. 이해됐어요? 자, 좀 종합 정리할게요.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하는 게 원칙. 그럼 저 세 가지도 취소 사유인데 저 세 가지로 취소되면 3년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근데 등록 취소일부터 3년 적용되지 않는가요? 벌금 3년은 적용돼요. 이해됐어요? 그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큰 문제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임의적 취소사유인데 아까 우리가 사무소는 미등기 건물은 되지만 무허가 건물은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무허가 건물로 옮겼다고 가정을 해봐. 사무소를 적법한 데 근무하다가. 그러면 등록 기준 미달이잖아요. 그럼 남양주 시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취소가 되면은 3년 안 기다리고 일주일 후에 바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취소되면. 이해되세요? 일주일 후에도 적법한 곳으로 사무소 옮기면 등록이 가능하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하고 1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2번이 수험생을 괴롭힌다니까? 이해되세요? 예.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별표 치세요. 주의사항. 주의사항 또 설명해요. 주의사항. 자,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요? 자, 그러면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누구를 묻는 거예요? 어떤 개공? 재등록 개공.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이쪽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설명하고 봐드릴게요. 이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럼 재등록 개공이라는 것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 그러면 이분이 등록이 취소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건으로 취소당하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몇 년 못해? 근데 여기서 뭘 빼줘야 돼요?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공식처럼 외워버렸어요. 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3년이 결격이 안 돼요. 절대 안 돼. 3년에서 뭘 뺀다?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결격 기간이다 이거. 자,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와? 저 뒤에 승계에서 나오죠? 기억나? 승계에서 다시 설명 이해시켜 드릴게요. 승계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 몇 페이지가 나오냐면 56페이지 나와 있네. 56페이지 양가로 3번. 56페이지 양가로 3번 있잖아요. 그 주의사항에 또 56페이지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거요. 승계제도 우리가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거 그냥 외워도 되지만, 또 그냥 외우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외우니까. 자, 봐보세요. 우리가 승계제도, 이걸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저기와 관련된 것만 설명해 볼게요.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폐업을 했어요. 한 6개월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폐업 6개월 했다가 다시 등록을 했어요. A 개공을 다시 등록했다. 그럼 이 A 개공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재등록, 이분이 재등록 개공이에요. 저 보세요. 재등록 개업 공인 중개사를 해요. 같은 사람 폐업했다 다시 등록한 사람. 그럼 이걸 무슨 기간? 폐업 기간. 저 폐업 기간 빼라 그랬죠? 자, 이건데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에 자기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한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승계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한다 이거 있고, 이제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기가 관련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업행위를 승계한다. 무슨 행위? 입업행위. 자, 입업행위는 어떤 입업만 승계되냐? 등록 취소하고 어떤 것만? 업무정지만 승계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거거든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개공이 폐업하기 전에 초과 중개 보수를 받았다 가정을 해봐요. 초과 보수 받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남양주 시장에 걸렸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취소 당하기 싫으니까 개공이 미리 폐업을 해버렸다고. 폐업을 했죠?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재등록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6개월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사람 이걸 재등록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이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져와 안 가져와? 그러면 이 재등록 어차피 일반인은 취소 못하니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 재등록했을 때 옛날 사건을 가지고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없다? 그럼 취소되면 몇 년간 못한 그 원칙이요? 3년. 근데 이 재등록 개공이 등록 취소되면 3년에서 뭘 빼주게 돼 있어요? 이걸 빼주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칠판에서 6개월이잖아요. 폐업기간 빼주게 돼 있어요. 이게 결격이요. 그러면 결격 사유가 3년이 아니라 2년 6개월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내용인데 재등록 개공이 옛날 사건을 가지고 취소당하잖아요. 그러면 3년이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3년에서 뭘 뺀다? 뺀 기간이 결격 사유이다. 그 뜻이죠. 지금. 그 뜻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 주의사항 몇 페이지로 넘었어요? 22페이지죠? 그럼 20페이지 주의사항에다가 아까 56페이지라고 적어놔요. 56페이지 참고하세요. 그죠? 참고라고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공부할 때 그냥 외워도 되지만 그냥 외우면 또 금방 잊어먹으니까 아 그것이 그것이구나. 이해됐어요? 그 승계제도 저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재등록 개공이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빼야 되잖아요. 3년에서 무조건 폐업 기간을 뺀 기간이 결격 기간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것도 결격 사유 문제하고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읽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 업무정지 처음을 받고 폐업신고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이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부과돼? 개공. 그러면 이 사람이 폐업을 했죠?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이해만 하면 돼요. 뭐 큰 내용은 없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개공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 가정해봐. 그러면 6개월 동안 못하죠,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폐업할 생각을 해요. 왜 폐업할 생각했어요? 다른 데서 일하려고. 그러면 업무적인 의미가 없으니까 이 규정을 만들었죠. 만들어서 중개 파기한다,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폐업하더라도 업무정지는 진행된 것으로 봐. 그래서 이 기간도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중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 규정은, 이 내용, 큰 내용은 없어요. 이게 결격사유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별표 쳐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두 줄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다 읽으셨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법인 위에 것하고 비슷한데 법인 개공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자주 틀리는데 법인 개공도 개공이니까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6개월 동안 일을 못해. 근데 법인 개공 소속하에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임원의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경영지자들이라 그랬죠? 그럼 이분들도 회사 자체가 중개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받아서 일을 해 못해.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을 해요. 회사를 그만둔다. 한 명이 그만뒀다 가정을 해봐. 그만두더라도 이 회사 업무정지 끝날 때까지 다른 데 가서 중개하라 하지 말라.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은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럼 그만뒀단 말이 있어요? 그 두 줄에가? 있어요. 아니, 이었던 자.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그것이 그만뒀단 소리예요. 과거형이잖아요, 문장이. 그러면 지금 임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그건 이해를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 나와요.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밑에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인이라 그러죠? 고용인이 소공하고는 뭐요? 보조원. 그죠?
그러면 이분들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해 못해? 아, 회사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둘 생각을 해요. 아, 나 회사 그만둘 거야. 한 명이 그만뒀다 가정을 해봐. 사임. 그만두면 이 사람은 업무정지 끝나기 전에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왜 못해? 자, 아무 때나 갖다 붙이니까 맨날 틀려. 공부는 하기는 했는데 아무거나 갖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 이건 중개업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보면 임원, 사원이었던 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고용이란 단어도 없고 소공, 보조공이란 단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근무할 때는 회사가 업무정지니까 일을 못해. 근데 임원, 사원은 그만둬도 못해. 근데 직원들은 그만두면 할 수가? 왜? 거기 임원, 사원이라고 표현했지 고용이나 소공, 보조공이란 단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이거 이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임원, 사원 밑에 고용인 X. 임원, 사원 밑에 고용인 X. 그러면 X 적어놓고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돼. 고용인에게는 업무정지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그걸 또 알아야지. 억지로 외우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해를 하고 외워야지. 응용이 문제가 돼도 맞출 수가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고용인들은 어차피 회사에 있으면 못해. 회사 자체가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근데 그만두면 할 수가 있다 없다? 임원, 사원은 그만둬도 못한다. 이거 하나 알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알아야 되지. 거기 첫째로 사유 발생 당시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요. 근데 주의사항에 보면 처분 당시 임원, 사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 동그라미, 진하게 동그라미. 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 사원만 결격이지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다 아니다? 처분 당시의 임원, 사원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거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이해를 해야지. 잡아보세요. 아, 업무정지 사유는 1월 달에 발생했어. 1월. 이렇게 등록인데 안 쓰면 사유잖아요.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남양시장에 1월 달에 적발이 됐어. 근데 업무정지는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유를 가지고 3월 달에 업무정지 딱 처분이 내려진 거예요. 몇 월 달에? 3월. 그러면 이때는 이 사유 발생 당시는 A 임원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무슨 임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A 임원이. 근데 B 임원이 여기서 취업해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B 임원은 사유 발생 당시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업무정지 딱 떨어지니까 둘 다 그만둬버려요. A도 그만둬버리고 B도 그만뒀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만 결격사유? A만 결격. 그러니까 A는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서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결격사유니까. 근데 B는 같이 그만두면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유 발생 당시 임원만 결격이지 처분 당시 임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그 5번은 딱 두 군데밖에 문제 낼 것도 없고 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내면 이거 건들지 않으면 저거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돼. 5번 질문이 나오면 사유 발생 당시 이거 있냐 없냐? 또는 고용인이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 두 가지 말하면 절대 안 틀려. 공부하는 방법도 간단해. 그러니까 그걸 짚고 하면 공부하기 편해. 엉뚱한 거 막 해봤자 맨날 틀리지.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과목은 이 집은 나오면 대충 이걸 바꾸더라. 이거 대충 감 잡고 들어가야 돼. 그 두 가지만 딱 잡고 들어가면 문제 낼 것도 없어요. 뭘 읽었어요? 그 두 줄에서. 그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두 가지만 하면 절대 안 틀린다. 사유 발생 당시 이거 다 고용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그거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고 양가로 5번 이거죠. 양가로 5번이 사원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 있으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구단에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등록 안 해줘. 근데 2번이 별표 쳐서 2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책 보세요. 개공인 법인 사원 임원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죠?
그럼 해소하면 벗어나죠? 그럼 해소 안 하면 어떤 여제? 필치. 결격사유니까 필치. 입안한 필치라고 적었어요. 이것도 시험 자주 나오는데. 자, 봐보세요. 이 동그라미 2번 별표 칠할지 내가. 시험 자주 나온다니까. 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어요. 결격사유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지금 다 건드려주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고. 자, 봐봐요.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지문이 뭐냐면 이거요. 이 법인 개공에 뭐가 있어요? 임원하고 사원이 있죠. 경영자라 해서 이분들이 결격사유법, 파산선고를 받는다, 결격사유 발생하면, 자, 10명 중에 1명이 있다 해서 이 등록 취소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이내 해소시키면 벗어난다. 해소하면 벗어나요. 근데 안 하면, 결격사유니까 필요적 등록 취소, 필요적이란 말은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 결격사유니까 필치. 이해됐어요? 그 내용이에요. 필치라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서 또 이거 시험 자주 나오잖아요. 개공 밑에 직원이 있어. 직원이 누구요? 고용인. 고용인 소공보조원 있잖아요. 이분들이 파산선고를 받을지 징역형을 받는 결격사유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몇 개월 이내 해소시켜야 돼? 해소시켜야 돼. 안 하면 이 사장인 개공에게 필치? 임치? 막 갖다 붙여. 자, 땅끝을 대피해서. 예, 틀렸어. 무정지.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시험 자주 나와요. 그 옆에다 적어, 이렇게. 이것하고 비교해서 적어놔요. 직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시켜야 돼? 안 하면 무슨 정지? 사장에게 업무정지.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필치. 직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업무정지. 둘 다 2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나. 그러면 이건 2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내용이고 이것은 어디가 나와요? 다 적었어요? 이것은 55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 요약집 55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고 동그라미 2번. 이 55페이지 밑에 업무정지 사유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 있어 없어요? 그 1번에 나오잖아요. 1번. 자, 1번 몇 줄 보세요. 박스 안에 1번.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를 고용인으로 둔 경우 업무정지. 근데 몇 개월 내에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거요. 그거. 이해되셨어요? 자, 비교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자, 간단하게 공부하는 번. 55페이지. 55페이지. 업무정지 사유 1번. 업무정지 사유 1번. 업무정지 사유 1번. 업무정지 사유 1번에 나오죠? 고용인들도 2개월이나 해서 벗어나죠? 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 그러니까 이거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임원 사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필치, 직원이 결격사유 있으면 업무정지, 둘 다 몇 개월 이내 해소하면 벗어난다. 그러면 업무정지 안 때려주고 취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런 게 돼야지 점수가 나오지. 막 무작정 해보자 점수 나오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면 쉬워. 제대로 안 해놓으면 중개사법 어려워요. 어려워. 신고 같은데 어려워. 점수 안 나와. 그러죠? 근데 제대로 해놓으면 되게 쉬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해봐요. 끝났어요? 결격사유 끝. 완벽 정리.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효과는 아까 했고, 업무정지, 중개 업무 들어가죠? 그러면 중개사무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모르신 분 없죠? 중개사무소가 뭐예요? 이 사무소 개념 모르신 분 없잖아요. 표현하기가 좀 그럽니까? 그럼 표현 안 해도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무소도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개공 종류에 따라 구분해서 공부하면 돼요. 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가 있고 또 공인, 중개사인, 개공이 있고 또 부칙 6조 이걸 뭐라 그래? 중개.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몇 개만 둬야 돼? 한 개. 그럼 예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분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가능. 그럼 개인들은 오로지 몇 개만 둬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영업이 잘 되면 2개 두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있죠. 뭐 여기 하나 두고 저 구리 하나 두고 싶고. 그죠? 근데 그럼 2개 둬봤어요. 어떤 제재? 필치 11? 임치 11, 필치 11. 그러면 틀려요. 임치.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1년 나가야죠. 자, 그러면 왜 이거 자주 틀린지 아세요? 아까 우리가 이중 등록 배웠죠? 이중 등록은 필요적 취소고 1년하고 1천. 그럼 이건 이중 등록이요, 이중 사무소요. 이중 사무소는 임치 11이야. 그럼 또 나는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구별이 안 돼요. 또 그러신 분 있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개념 잡아둘게요.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중 등록하고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은 말 그대로 등록을 몇 번 했어요? 2번. 여기 남양주시에서 하고 아까 어디에서 했어요? 구리에서 등록을 했다. 이거 이중 등록이죠? 그러면 사무소도 2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이중 사무소가 아니라 뭐예요? 이중 등록이요. 그러면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몇 번 하고? 한 번 하고 남양주에다가 사무소가 몇 개? 2개. 이거는 3개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것은 필치. 이건 뭐다? 임치. 둘 다 1년하고 1천이야. 이게 됐어요? 그 말이구나. 무슨 말? 임치. 저거는 필치. 이중 등록은 필치. 이중 사무소 임치. 그리고 사무소는 하나만 두라. 법인만 분사무소 낼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떴다방 설치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임치 일일이야. 똑같아요. 떴다방. 떴다방 뭐예요? 천막사무소, 파라솔 뭐 이런 거. 파라솔 쳐놓고 중개 업무 한 거. 여기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되고 1년하고 1정. 그래서 사무소는 몇 개만 두란 소리요? 한 개만. 2개 두면 임치 11. 그럼 2개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렇지. 꾹 참아. 그죠? 아이 좋았어요. 오늘 또 그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렇죠? 됐죠? 그럼 책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3페이지 보세요. 관할구역 내의 설치, 개공 원칙적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둬야 된다. 이 지문. 그리고 양가로 2번 이중 사무소 설치 원칙 몇 개 사무소만 둘 수 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인 개공은 예외를 인정하여 관할지역 외의 지역에 여러 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그럼 법인만 분사무소 낸다 이 말이고. 자, 제재. 동그라미 3번 제재 나와 있죠. 첫째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치.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금지. 개공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는 아니다. 이것도 후단에 취소될 수 있으며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할 건 무슨 사무소? 분사무소 공부하러 떠납니다.
자, 그럼 분사함수 공부하러 어디로 떠나야 돼요? 칠판. 그렇지. 좋았어요, 이제. 자, 호흡이 맞는다. 칠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분사함수는 법인만 가능하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같이 호흡 맞춰볼게요. 가장 먼저 설치 요건이 나와 있어요. 1번, 2번, 3번.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지역.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요. 지역을 나눈 거요. 여기가 서울 종로로 할게요. 종로구에가 주된 사무소를 뒀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 그럼 여기는 남양주시. 남양주시에다가 분사무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몇 개만? 하나만.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구리시. 그렇지. 오늘 구리 잘 나가네.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여기는. 하남시. 저 하남에 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하남시. 생각나는 대로. 자, 근데 분사무소 낼 수 있는데 몇 개만? 그래서 결국은 주된 사무소 없는데 시군구마다 몇 개씩? 한 가지. 그러면 책임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격증 없는 사람은 안 돼. 그 이제 아까 가면 여기서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이 따라붙죠? 지역농협, 지역살림. 이 특수법인은 분사하면서 낼 수 있을까요? 그것부터 공부해야 돼.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법인은 가능해. 개인들은 안 돼. 가능하는데 그러면 1번하고 2번 똑같이 적용되느냐? 특수법인도 똑같이 하나만 줘야 되느냐? 두 개 둘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지역농협이 남양주에다가 사무소 하나만 내야 되느냐? 두 개 둘 수 있냐? 한 개? 똑같아? 똑같고 여기는 여러 개 둘 수 있다? 정견해가 대립. 그럼 가운데 분단에서 결론 내려줘야 돼요. 안 내리고 여기. 아, 똑같다. 강력 주장하십니까? 예, 네, 여기는. 아, 의견을 지금 봤어요? 예, 네, 묵시적으로? 그렇죠. 똑같이 하나만 둬야 돼요. 맞았어요? 근데 3번 분사무소 책임자는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밑쪽 볼게요. 법인의 분사무소 있잖아요. 설치 가능 개공은 중개법인, 특수법인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요건은 주된 사무소 소지가 속한 시공을 제한 동안 시공비를 설치하고 몇 개소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자, 기억하고 니은 묶으세요. 특수법인도 똑같다고 적었어요. 특수법인도 똑같다. 특수법인도 한 개만 둬야 된다. 특수법인도 똑같다고 적었어요? 근데 3번은 안 적어도 돼요. 밑줄만 보면 돼요. 3번 공인중개사 책임자 동그라미. 근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할 수 있는 법이 이게 특수법인이요. 또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못 푼 사람이 있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무슨 법인?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자격증 없어도 된다. 이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3번은 밑줄만 긋고 기억하고 니은은 똑같다.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D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 도표 설명할 건데 도표 설명하러 떠납니다. 자,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자, 어떻게? 아, 자연스럽게. 자, 좋았어요. 뭐라도 열심히 맞추면 돼요. 자, 열심히 뭐라도 맞추면 돼. 하이, 좋았어요. 자, 공부 내용은 못 맞추더라도 그런 거라도 좀. 그죠? 자, 그러면 주사무소가 있죠, 주사무소. 자, 어디다 뒀어요? 종로. 종로구청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해요? 남양주시에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신고는 어디로 갈까? 종로로 가요? 남양주시? 종로구청장한테 갑니다.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그냥 갑니까? 구비서류 제출해야 돼요.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4번.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한다는 말이 나옵니까? 자격증은 무조건 확인. 법인 등기부도 두 가지는 무조건 확인이요. 그럼 뭘 제출해야 돼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물론 단서가 있죠. 확인 가능하면 안 해도 돼요. 다음에 보증 설정 얼마 이상 추가. 1억 이상 추가 설정 증명서류. 원래 법인은 보험 2억 들여야 돼요. 사무소 하나 낼 때마다 얼마씩? 추가 설정 증명서류.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분사무소. 이게 구비서류요. 그러면 이때 신고하러 갈 때 그냥 갑니까? 수수료 납부해야 돼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가정한 수수료 납부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시도입니까? 시군구입니까?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니죠, 일단? 시군구니까, 시도가 아니니까. 그러면 종로구 조례를 따라야 될까? 남양주시 조례를 따라야 될까? 왜? 신고가 일로 가니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가 돼요.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시군구 조례. 이건 지구계 서류 있으니까, 책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로구청장이 신고 필증을 줘요. 신고 들어갔잖아요. 처리기간이 며칠?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7일. 아까 등록처분도 7일이잖아요. 이건 7일.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설치된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그럼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그래, 이거의 지체 없이, 이거의 지체 없이 통보해 주는 거에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은 다른 업무도 바빠 죽겠는데 왜 분사무소 설치된 것까지 알아야 돼요? 감독. 그래서 이제 감독 기관은 남양주 시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고 종로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감독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남양주 시장 알아야지 감독하지. 모르잖아요. 자기 지역에 설치된 사실을. 그죠? 이게 지체 없이 알려줘요. 그러면 분사무소에도 뭘 게시하고 영업해야 되죠? 뭐 게시해야 돼요? 신고 필증 이거 게시해요. 원본. 아까 게시사항 배웠죠? 법인 등록증은 주사무소 걸면 딱 맞아요. 이게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을 게시하는 거예요. 원본.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가 가져가거든요. 누가 가져갔어요? 도인. 그렇죠. 도인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다시 누가 가? 종로구청장한테 가는 거예요. 하남시장, 남양시장 간 게 아니라 종로구청 가요. 그러면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있어, 없어? 여기도 수수료 있다는 거. 여기도 종로구 조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6가지 외우라 그랬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통보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내용은 여기에 전부요. 그럼 우리가 뒤에 배울 것까지 분사무소 관련해서 다 설명할 건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지금 종로구 주된 사무소로 갔죠. 그럼 분사무소를 남양주에서 하남으로 옮겨요. 사무소 이전한다고 주된 사무소 안 움직이고. 그러면 이전 신고는 어디로 가야 돼? 주된 사무소 종로로 가야 돼. 하남시장 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도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러면 등록인장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도 인장 등록해야 되거든요. 어디다가 인장 등록? 남양시장한테 한 게 아니고 주된 사무소 종로구청에 인장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는 일하고 분사무소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럼 휴폐업 신고는 어디다 해야 돼? 여기도 주된 사무소 가야 돼? 휴폐업도 주된 사무소? 네, 그래. 자, 종합정리할게요. 설치 신고는 어디로 간다? 분사무소 이전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휴폐업 신고도 종로구청장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하나. 보수 나눠고. 그럼 분사무소만 업무정지 받을 수 있어요?
아, 원래 업무정지는 개공이 받는데 사무소별로 가능해? 예, 이건 별도 규정을 둬서 휴업하고, 예, 업무정지는. 그럼 분사무소 업무정지 받고 주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분사무소에 대한 업무정지는 누가 내려? 남양주시장이 내려요? 종로구청장이 내려요? 아, 남양시장이 업무정지 내려요? 반대 견해 없어요? 아니, 한국에서만 내라. 업무정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업무정지 처분청이 누구요? 아니, 처분청. 등록? 관청이잖아요. 그럼 법인은 등록관청이 누구요? 종로구청 주된 사무소가요. 여기는 등록관청이라는 말 안 써요. 법인은 여기가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종로구청장이 내려요. 좀 다시 정리할게요. 설치신고는 어디로 간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이전도? 휴폐업 신고도? 인장 등록도? 분사무소에는 업무정지 내린 것도? 그렇지, 종로구청장이. 그죠? 근데 주택중개수수료만 분사무소 중개했으면 분사무소 시도조례. 주된 사무소 중개했으면 주된 사무소 시도조례. 주택중개수수료만. 중개보수죠? 그것만 그래요. 이해됐어요? 나머지는 다 주된 사무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이 다 끝났어요. 분사무소 설치. 자, 책으로 갑니다. 밑줄구로 갈게요. 신고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첫째 칸 주된 사무소에 있다 한다는 거 주된 사무소에 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쳤어요? 등록관청. 그 다음에 구비서류 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제출하라 그랬죠. 그리고 보증 설정 증명서류 있죠. 가로 열고 1억 이상 추가라고 적었어요. 1억 원 이상 추가 보증 설정 증명서류요. 1억 원 이상 추가. 그 다음에 거기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나와 있죠? 근데 그 참고 표시에 보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하고 자격증 사본은 누가 확인한다? 확인 또 이건 제출 서류가 아니라 확인. 다 공통이죠? 자격증 등기부 이건 확인 서류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아까 남양주시 조례라 그랬어요? 종로구 조례라 했어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입니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요. 적어놨어요?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셨어요? 그럼 아까 설치 신고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자, 신고 필증 교부 통지. 자,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동그라미 예정 지역을 관할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장.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수구청장이 여기죠? 여기다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하는구나. 지체 없이. 언제까지? 언제까지? 왜 이 사람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관리감독. 감독 기간은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처리 기간은 며칠이나 나왔어요? 7일. 저거 신고필증 주고 이런 처리 기간은 7일. 통보해 주는 것이 언제까지? 지체 없이. 자, 신고필증 재교부 사유는 동그라미 1번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밑줄 보세요.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교부 밑줄. 이것도 재교부 사유고 2번 무슨 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 신고필증은 등록증하고 비슷해요. 소재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재교부 사유고. 그러면 3번에 보면 이때도 수수료 있다 없다? 자, 거기 적으세요. 주된 사무소라고 적어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래요. 재발급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래. 재발급도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 재발급도 뭐다?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 재발급도 뭐다? 재발급도 뭐다? 아, 주된 사무소 시군구조례다. 그렇게 공부해 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쉬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쉬워? 안 쉽대. 아, 나중에 쉬워져. 그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예? 뭘 내 문제 맞죠? 아, 뭐 문제 풀어봤어요?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은 단원별로 알아가지고 문제가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제재까지 다 연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렇게 전체가 연결이 돼야지 점수가 나와요. 단원별 문제도 맞출 수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응용해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본 것보다는 적은 내용이라도 앞뒤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벌칙이 있잖아요. 벌칙. 옛날에 프린트 나갔어, 안 나갔어? 조금 좀 외우세요. 심심하면 한 번씩 봐. 오늘은 자격 취소 외우고, 내일은 등록 취소 외우고, 모레는 업무 정지 외우고, 이런 형식으로. 잊어먹더라도 자꾸 보고 또 이게 기본 내용도 같이 보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되게 쉬워요. 이 두 문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문자도 내가 넣어놨어요. 두 문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프린트 두 문자 넣어놨는데 두 문자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춰져. 그냥 문장 보고 외우는 게 좋아요. 바로 그냥 직독직히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두 문자로 하면 시간 걸려서 안 돼. 시간 걸리고 맞춰야 되고 그게 시험 바빠 죽겠는데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딱 지문 읽는 순간 임치, 필치 이게 바로 떠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직독직해. 그때 이제 공부하기는 좀 어렵는데 그게 나중에는 훨씬 편해요. 이해되세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두 문자 좋아하니까 두 문자 넣어놓기는 넣어놨어요, 거기. 이해되세요? 사람마다 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또 공법 특강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공부하는 방법은 오늘 배운 거 복습. 아까도 질문 들었는데 2차를 밀어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5월이잖아요, 5월. 지금 2차 밀어놓으면 안 돼요. 1, 2차 같이 공부를 하되, 이제 자기가 부족한 과목을 비중을 좀 늘리세요. 비중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서 중개사법 한 2시간 복습하면 나머지 시간 남잖아요. 오후에.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과목 1차 공부하든지 이렇게 가야지 아예 2차를 밀어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못 따라가. 2차가 4과목이나 되는데 1차 2과목인데 그러잖아요. 그럼 시기적으로 2차는 지금 밀어놓을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할 단계지. 할 단계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2차, 1, 2차 같이 해야 돼. 같이 하되 자기가 부족하면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여가 시간. 이해됐어요? 그런 형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예. 수고했습니다.